여러분 안녕하세요. 권박팀 합격 전략 설명회에 와주신 우리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말 우리가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지금 마음의 각오들을 하셨을 텐데요.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박팀에서 사회과 교육론 그리고 사회문화, 정치 강의를 맡고 있는 권한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학을 맡고 있는 박충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권박팀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요, 저희 이제 세 사람 소개를 하면서 아마 이제 표시가 날 텐데요. 눈치채셨을 텐데, 저는 이제 권한상 교수이고요. 우리 훌륭하신 실력과 외모와 열정이 출중하신 우리 경제 박지훈 교수님, 법 박충신 교수님 두 분 다 박씨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박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즘 대박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박팀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박 나시기를 기원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이름이 바로 권박팀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 또 이 강의를 보고 계신 이 설명회를 보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2025 학년도 임용시험에서 대박 나실 겁니다. 이거는 예측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시간만 지나면 합격하실 겁니다. 저희와 함께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실 겁니다. 자, 저는 우리 임용시험, 중등 임용시험 제도와 응시 현황 그리고 출제 영역 및 분석에 관한 설명을 잠시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과목으로 들어가서 제가 사회과 교육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회문화, 정치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어서 쭉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 우리 박충신 교수님 그리고 경제 박지훈 교수님께서 또 그 두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금 말씀드린 그 순서가 되겠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그렇죠. 또 좀 애매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솔직히 사범대학을 나오셨다 또는 교직 이수를 하셨다 하지만 막상 선생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다가 한참 동안 다른 일을 하시거나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이시다가 그래 임용시험 한번 봐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전체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중등 임용시험 제도는요, 이제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지금 여기서 전공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공 A와 전공 B가 되겠고요. 교육학은 또 다른 선생님, 다른 팀이 있고요. 저희는 저희 3명 권박팀은 요 전공 A와 B라고 하는데 A 과목, B 과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5개 과목, 사회과 교육론, 사회문화, 정치, 법, 경제 5개 과목이 23문제로 지금 최근에는 수년 동안 23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23문제를 계속해서 풀면은 너무 지치니까 둘로 나눈 거거든요. A와 B로. 그래서 A 90분, B 90분 이렇게 해서 문항수는 이제 기입형과 서술형이라고 하는데 이걸 묶어서 이제 서답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답형 문제 23문제인데 이것을 12문제, 11문제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23문제를 지금 우리 권박팀이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차 시험은 꼭 있듯이 교수 학습 지도안 그리고 수업 실제 그렇죠? 그리고 교직 적성 심층 면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예년에 보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이런 학원에서
교수님들이 직접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이런 분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서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선생님들끼리, 준비하시던 선생님들끼리 서로 팀을 짜서, 스터디라든 이런 팀을 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 또 이런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1차를 합격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뭐 천천히 고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응시 현황 보겠습니다. 자, 응시 현황을 보게 되면은, 자, 합격선인데요. 자, 먼저 합격 점수를 보게 되면은, 2021 학년도에는 69점, 그죠? 이거는 이제 교육학 20점으로 포함을 한 100점 만점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2 학년도에는 74.9, 23학년도에는 82.6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쉬워지고 있다.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우리 수험생 선생님들의 실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측면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이 임용시험은 제가 저희들이 강의를 하면서도 계속 느끼는 게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용시험의 문제 자체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제 가능한, 예측 가능한 범위도 서서히 좀 구체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문제도 점점 더 꼼꼼해지거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또 시험을 준비하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도 정말 좀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다 보니까 그 수험생들의 실력이 높아지는 측면도 있고요. 또 출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솔직히 초창기 문제를 보면 너무 어려운 문제들도 일부 있거나 또는 너무 쉬운 문제도 좀 있거나 이렇게 솔직히 그 출제의 어떤 완성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쉬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수험생들의 실력이 높아지고 있다, 또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역시나 효율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이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합격선이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원자 수도 역시 지원 경쟁률도 조금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상대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정말 옛날 같으면 올림픽 정신으로 그냥 한번 볼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수험생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줄어들고 그냥 괜히 한번 보는 거 이거 의미 없다. 그러면서 나름 알차게 준비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접수를 하고 당일 시험을 보러 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 어떤 경쟁률이 떨어지긴 합니다.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이에 비해서 합격선은 높아지고 있는 것도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지원을 한다. 또 그리고 정말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준비를 한다. 또 가르치는 분들도 제대로 가르친다. 출제 문제도 역시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출제될 만한 문제들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합격선이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쉬워졌다. 그래서 대충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사회는 저희는 흔히 이제 일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과 쪽에서는 5과목이 있습니다. 사회과, 교육론, 사회문화, 정치, 법, 경제입니다. 사실 뭐 저희가 법학, 경제학, 정치학, 뭐 사회학, 문화, 인류학 뭐 이렇게 이제 사실은 학이라고 하는 게 붙지만, 고등학교 과목에서는 이 학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목에도 경제라고 돼 있지. 경제학. 그죠? 정치와 법이라고 하지 정치학, 법학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사회에 임용시험 준비를 하지만 저희도 이제 학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뗐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명칭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출제 현황을 살펴보면은요, 2015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5개 과목을 봤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최근에는 지금 23문제로 이제 거의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사회과 교육론에서 25% 이상, 즉 과목은 5개 과목이지만 4분의 1 이상을 사회과 교육론에서 지금 출제를 하게 지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회과 교육론에서 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7문제로 거의 지금 고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한때는 9문제도 나온 적도 있고 17학년도에는 4문제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계속 7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이제 3문제, 경제 3문제, 사회문화 5문제, 법 5문제. 근데 올해는 이 정치 문제로도 볼 수 있고 헌법의 기본권 제한이 헌법의 기본권 제한 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를 바사크의 그 인권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 그것은 정치 문제로 볼 수도 있고 법 문제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정치로 분류를 해서 정치가 3문제, 법이 5문제라고 했지만 그 문제는 정치 문제로 볼 수도 있고 법 문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박충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것을 법 문제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저희 이제 콘박팀의 연간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핵심 이론 완성반인데요. 저희가 5개 과목인데 동시에 5개 과목을 다 진행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인터넷 강의도 있지만 또 오프라인 강의, 대면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동시에 5개 과목이 한꺼번에 개설이 될 경우에는 사실은 제대로 공부하기에 조금 벅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그런 재종반들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어떤 학원에 어떤 강의는 4달을 계속 강의를 하시는 그런 강의도 있으실 수 있고요. 4달 중에서 3달만 하시는 강의도 있을 수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2달 나누어서 하는 강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 2월에는 사회과 교육론 그리고 경제 2과목을 개설을 하고요. 3, 4월에는 사회문화, 정치, 법 3과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달 8주 동안 이제 기본적으로 3시간, 그래서 24시간 이렇게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나온 문제가 또 나옵니다. 누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더라도 그죠? 어떤 사람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더라도 그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를 그래 나는 정말 참신한 문제 한번 출제해 봐야지 라는 시도를 하기는 솔직히 겁나거든요. 우리 뭐 수능도 마찬가지고 임용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많이 있는데 시험적인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문제를 응용을 한다든지 변형을 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정밀 분석반 강의를 2달 동안 5개 과목이 이때는 매주 5개 과목이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과 8월에는 본격적인 실전 모의고사보다는 과목별로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는 알다시피 23문제가 A, B로 나뉘어져서 5개 과목이 이제 다 같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요 실전 문제 정교화반이라는 것은 5개 과목이 별도로 진행이 되면서 2025학년도 본 시험에서 이 과목에서는 이런 문제가 또 출제되지 않을까. 정말 물론 실전 모의고사의 그 문제들도 마찬가지고 요 실전 문제 정교화반에서 흔히 말하는 쪽집게 적중 이거를 저희가 가르치는 강의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중 그렇죠? 나온다라고 했던 거 나왔다 이것도 나름 이 뿌듯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2 강의에서 정말 모든 열정을 모든 실력을 갈아 넣어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실전 문제 정교화반 때도 문제를 출제하고요. 실전 모의고사반에서도 문제를 출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콘박팀에 이제 이거 흔히 하는 말로 엑기스죠. 이거는 정말 자랑합니다. 저희는 자랑합니다. 뭐 우리 다 아시잖아요. 지금 임용 일반 사회에는 어디 학원에 뭐 어느 팀이 뭐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근데 저는 그 잘하고 있다의 근거가 뭔가 그런 생각합니다. 정말 누가 심사를 했다면 오디션처럼 이렇게 강의하는 걸 보고 나중에 적중되는 걸 보고 심사를 한다면 과연 이 학원에 이 팀이 잘하고 저 팀은 이 팀보다는 못하다. 과연 이런 평가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함부로 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 콘박팀 장난 아닙니다. 자, 당연히 뭐 뻥치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보시면 알아요. 저 어디에 지금 뻥이라는 게 보입니까? 그냥 진실, 뭐 순수 그 자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대성학원, 강남 대성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또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학생들에게도 진짜 수능 수험생들에게도 합니다. 모의고사 정말 많이 보거든요. 6평, 9평은 기본이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 저희는 대성이니까 모의고사, 대성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강대 모의고사, 또 학생들은 대치동 모의고사 많이 풀지 않습니까? 잘 봤다고, 3월 달에 잘 나왔다고, 6평 잘 봤다고, 또는 잘못 봤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학생들한테 하는 말이 흔히 말해서 일희일비 하지 말아라. 6평 다 맞았다고 너는 인정. 6평이 곧 수능이야. 아니잖아요. 6평 못 봤다고 너는 남은 5개월 동안 공부해 봤자 소용없으니까 너 6평 점수가 네 수능 점수야. 아니잖아요.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멀리 가려면, 우리 아프리카 속담 아시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는데 권박팀과 함께 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 비추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거 비추합니다. 왜? 그 함께 하는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노골적으로 경쟁자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 미스 코리아 대회 이런 거 요즘에 다 하기는 한답니다. 이제 공중파 이런 데서 방송은 안 하는데, 그럼 제일 나중에 남잖아요. 누가 진인지 누가 선인지 딱 2명 남아가지고 이제 막 서로 인터뷰할 때 옆에 언니가 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양보 이런 말은 아니더라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합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거짓을 가르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팀이 스터디가 짜여지면 예를 들면 5명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꼭 1-2명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빨려요. 나는 한 80, 90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 친구는 30, 40밖에 안 돼서 계속 내 거를 가져가는데 그 친구로부터 얻는 것은 거의 없어요. 고마워요, 언니, 최고예요, 오빠 최고예요, 그리고 오늘 식사는 제가 쏠게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로서 우리가 합격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라 할 때는요, 우리 권박팀과 함께 가야 돼요. 저도 학생들에게, 수능 수험생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친목질 안 된다. 니네들끼리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가야 되고 니네를 보면 따로따로 가야 된다. 혼자 가야 된다. 니네 학생들끼리는 혼자 가고 권박팀과, 저는 대성학원이니까 선생님들과 함께 가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함께 가면 이렇게 됩니다. 완벽하게 대비를 합니다. 자, 이상으로 총론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저는 이제 개별 과목 강사 선생님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사회과 교육론에 대해서, 사회과 교육론, 사회문화, 정치 세 과목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과 교육론인데요. 앞에도 보셨지만 계속해서 7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7문제씩 출제하다가 2025학년도에는 5문제? 9문제? 흔히 말해서 뒤통수 안 치겠죠. 이제는 제가 봐서는 이 23문제, 사회과 교육 7문제는요, 별 일이 없다면, 그러니까 임용시험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슨 변화가 없다면은 그냥 이대로 쭉 갈 거라고 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또 7문제 중에서 1-2문제 정도는 늘 나오던 부분이 아닌 것에서 나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자, 24학년도 7문제만 제목만 한번 볼게요. 자, 저희가 이제 우리 세 콤박팀이 또 개별 과목 2024학년도 문제 해설 강의도 제작을 해서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얼마든지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거 안 보신 분들은 그것도 좀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편의상 이제 7문제니까 연번으로 보면 첫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제관계의 이해 과목의 도입 취지죠. 국제관계 이해 과목의 도입 취지 하면서 이제 이슈, 그러니까 의사결정력 하는 거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과목, 지금 사회문화, 사회점 문화가 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와자가 들어가서 사회와 문화로.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점이 있는 것과 이 점이 와로 바뀌는 것도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명칭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필기를 해야 됩니다. 객관식이면 골라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텐데 정확하게 써놔야 되겠죠. 22학년, 22개정 교육과정이 출제될 것이라고는 사실 저는 반반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과정 개정이 되었는데 참호책에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것들도 출제할 게 많은데 굳이 이것을 출제할 건가? 그리고 이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목도 여러 과목인데 2022 개정 교육과정 공부를 막 준비를 하는데 너무 많은 어떤 시간을 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기출도 없고 참호책에도 없으니까 어느 정도로 준비해야 될지도 전부 막연하고, 그래서 나오면은 그냥 우리가 추론을 해서 답을 찾자 그러면서 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적중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해야 되고요. 평가 방법에서 자기평가, 그렇죠? 평정, 척도법, 신뢰도 늘 나오는 거죠. 적중입니다. 적중입니다. 제가 적중은 뻥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르고요. 저는 95년부터 명덕 외고에서 이제 선생님으로 불리다가 2007년도부터는 대성학원에서 선생님으로 불리는데요. 여기가 교탁이잖아요. 교단이잖아요. 칠판이잖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거짓말을 한다? 그럴지언정 저는 침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세요. 학교에 가셨을 때, 여러분이 학교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교탁에서, 칠판 앞에서,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하는 모든 말은 진실이어야 합니다. 만일에 진실을 말해서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침묵하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100% 신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공부를 하면 중간고사에 또는 기말고사에 또는 수능에 도움된다 그랬을 때 아이들은 그것을 믿고 따라오고요. 실제로 그래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는데 긴가민가 학원 선생님하고 달라요. 그랬을 때 학원 선생님 말을 따를지 학교 선생님 말을 따를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적중. 세 번째, 협동학습 모형, 그렇죠? 직소 1, 직소 2, STAD. 직소 1과 직소 2를 합친 것이, 직소 1과 STAD를 합친 것이 직소 2다. 모든 보상을 강조한다. 그렇죠? 향상 점수를 가지고, 성취 동기를 부여한다. 적중. 존 듀잉의 반성적 사고, 제롬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 내용이 선정에 있어서 차이점, 적중입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사회과 교육의 본질, 시사 반사계, 시민성 전달 모형, 사회과학 모형, 반성적 탐구 모형, 사회 비판 모형, 개인 발달 모형, 시사 반사계. 이거를 어느 교수님이 적중을 못했을까요? 그죠? 그래서 시민성 전달 모형, 사회 비판 모형, 개인 발달 모형, 적중. 자, 여섯 번째 문제. 개념학습 모형 중. 자, 개념학습 모형 세 가지. 그죠? 속성 모형, 원형 모형, 상황 모형. 자, 이번에는 상황 모형이 나올 것 같다. 왜? 상황 모형이 안 나왔거든요. 원형 모형, 속성 모형은 자주 나오는데 상황 모형이 안 나왔거든요. 상황 모형 나올 거야. 적중. 자, 상황 모형, 탐구학습 모형. 그렇죠? 탐구학습 모형에서 자료 수집 단계에서의 잘못된 부분. 그렇죠?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도록 표본을 선정한 것은 여기서도 나올 수 있지만 사회문화에서 사회조사 방법론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적중. 논쟁 문제 수업은 그냥 늘 나오죠. 이것도 역시나 권한상 교수만 적중한 게 아닙니다. 사회과 교육론 강의하시는 모든 교수님들은 이거 적중이에요. 하버드 모형, 올리버 쉐이버 모형. 그렇죠? 자, 거기에서 켈리는 배타적 중립형, 그동안에 안 나오던 겁니다. 중립적 공정형 나온 거고요. 신념을 가진 공정형이 좋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하버드 모형에서의 기본 가치, 베이직 밸류, 적중. 그래서 7문제 중에서 6문제 적중입니다. 자, 그러면 자, 사회과 교육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느냐? 이거죠. 그냥 기본 수험서 사회과 교육입니다. 저는 참호책, 차경수, 목용환, 그래서 참호책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모차책이라고 합니다. 모차르트, 모차책. 그죠? 제가 이제 서울대 사회교육과 바로 직속 후배거든요. 흔히 말하는 성골이죠. 제가 1학년 때 87년도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이가 조금 돼요. 제가 87년도에 6월 민주화 운동할 때 87년도에 제가 1학년이었는데요. 재수를 했거든요.
제가 1학년이었는데 그때 차경수 교수님으로부터 바로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뭐 6월 민주화 운동이었잖아요. 그 전에 박종철 열사 나오고요. 지금 뭐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사실 강의실에서 뭐 강의 듣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못했고요. 근데 이제 차경수 교수님이 뭐 브루너가 어떻고 뱅크스가 어떻고 원서로 강의를 하셨는데 그거를 제가 지금 강의를 할 줄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 모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책 하나입니다. 그 책 하나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안 나오는 것은요, 우리의 브레인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23문제 중에서 7문제 나오죠? 자, 그리고 그 책 하나만 열심히 보면 됩니다. 다른 것은요, 다 추론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꼼꼼하게 학습을 하면 되고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주요 출제 영역 필수 암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단계 핵심 이론 정리반에서 요거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요거 합니다. 기출 내용 이외 출제 가능 영역의 접근으로 만점 전략을 수립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실전 문제 전교반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계속 물론 나왔던 것도 하겠지만 또 나올 것들을 할 거예요. 꼼꼼하게 단권화하여 정리, 이해를 통한 암기가 필수입니다. 자, 사회과 교육 그 책을 가지고 저희는 통독을 합니다. 통독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통독 강의 들어보실 수 있어요. 책을 보면서 밑줄치기로 가고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것만 보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7문제 중에서 6문제 적중했잖아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문화로 갈게요. 자, 사회문화는 5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4학년도 5문제 제가 한번 볼게요. 베버, 우리 사회학의 아버지, 자타가 공연하는 사회학의 아버지 막스 베버의 이념형. 그리고 행위에 4가지가 있는데요. 그 행위도 이념형으로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두 번째 바로 가치 합리적 행위 적중. 자, 두 번째 윌리엄 그레이엄 썸너입니다. 이 썸너는요, 소속감을 가지고 내 집단과 외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은요, 수능 문제죠. 그래서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수능 문제가 임용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로버트 머튼의 소속 집단과 중거 집단 나왔습니다. 적중. 자, 그리고 이제 사회조사 방법론이죠. 층화 표집과 할당 표집의 유사점과 차이점. 정말 적중입니다. 제가 정말 이건 강조를 했고요. 적중입니다. 제가 너무 과장하는 것 같다고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번째 모스. 마르셀 모스. 제가 모스 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그런 측은지심을 막 입을 해가지고, 왜? 마르셀 모스는 에밀 듀르켐의 조카거든요. 에밀 듀르켐,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의 아들이 1차 세계대전 때 나가가지고 참전을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조카가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듀르켐 학파가 되죠. 자, 그래서 마르셀 모스는요, 프랑스 인류학에 있어서 아주 큰 업적을 남깁니다. 그렇죠? 삼촌을 이어받아가지고, 자, 모스의 증여론이라고 하는 책도 제가 유명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바로 호혜성의 원리. 배우자를 교환한다. 호혜성의 원리. 그리고 레비스트로스, 어려운 레비스트로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 프랑스. 그러니까 레비스트로스는 그냥 바로 뒤에 구조주의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본 강의 때도 얼마 그냥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 레비스트로스 구조주의. 그냥 레구죠. 그냥 입에 붙이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적중. 자, 5번째. 로버트 머튼. 자, 로버트 머튼은 가운데 중간 이니셜이 K인데 이 K가 바로 킹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임용사회 문화의 킹이 머튼이다라고 이야기했죠. 로버트 킹 머튼입니다. 머튼의 아노미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나왔어요. 네. 자, 의례주의형. 그렇죠. 의례주의형. 리추얼리즘. 자, 바로 관료제의 엮이는 그 레드테이프와 관련이 되는 바로 의례주의형. 그렇죠. 목표 관심 없고요. 목표를 거부하고 수단, 절차만 따지는 것, 의례주의형 나왔습니다. 코헨. 그렇죠. 알버트 코헨의 비행 하위문화이론 적중. 사회문화 5문제 다 적중입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지금 적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팩트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 5문제를 권한사항은 적중을 했는데 뭐 다른 임용사회문화 강의하시는 다른 교수님들은 적중을 못 하셨느냐? 저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어떤 교수님이 뭐 5개를 다 적중을 했다, 4개를 적중을 했다, 저는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강의를 하실지, 그분들이 몇 문제를 적중을 하셨는지는 저한테는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문화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능 문제가 나온다. 자, 수능 문제가 나온다. 물론 다수 문제, 다를 수능 문제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저기 수능에서 엄청 잘 나오는 게 바로 일탈이거든요. 왜? 청소년 하면 일탈이잖아요. 그래서 일탈, 뭐 사회 집단, 내 집단, 외 집단, 중고 집단 수능에 늘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문화, 자, 사회문화에서는 수능, 평가 모의고사, 임용기출 관련 문제를 보자는 겁니다. 뭐 진화론, 순환론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 문제. 그러니까 교과서를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사회문화 고등학교 교과서를 꼼꼼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왜? 안 해도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안 해도 되는지 해야 하는지를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주요 출제 영역 필기, 필수 암기. 개론서의 통독보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 특히나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그냥 개론서를 보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는 뭐 우리가 세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핫한 게, 최근에 핫한 게 비판적 사회 읽기. 그리고 서울대 서울대 문화인류학과에서 나온, 그렇죠? 그거 알잖아요. 그렇죠? 서울대 문화인류학 개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님들이 주로 쓰신 사회조사 방법론. 그 책 세 개를 그냥 밑줄 쳐가면서 여러분들이 막 읽으실 텐데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제가 그거 다 해드릴 거고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시간 낭비입니다. 기출 분석을 통해서 출제 유형에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제가 맡은 마지막 과목, 정치 과목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정치 과목은 세 과목이고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번째 문제는 법 문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권 관련 조항은요, 헌법이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에 나오는 이 3세대 인권 이 부분은 이제 국제 정치 부분에서도 주로 다루고 있고,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애초에 또 정치 영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정치 민주주의, 그렇죠? 뭐 이런 거 기본권 하다 보면은 또 나오는 부분이다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문제인데요. 자,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하기 어려워서 간접민주주의 한다. 그런데 법으로 해야 된다. 법치주의. 국민 소환의 정의 100% 정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물론 뭐 직접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당연하고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과 같이. 여기서 요거 몽땅 다 수능에 나옵니다. 요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수능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수능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요거 적중. 자, 두 번째 문제. 보호 책임의 원칙. Responsibility to protect. 그래서 R2P라고도 하는데요. 보호 책임의 원칙에서의 인도적 개입. 이거 비적중. 팩트입니다. 이거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안전보장이사회 요거 상임이사고 비상임이사고 안전보장이사회 적중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요거 보호 책임의 원칙에서 인도적인 개입 요 부분은 제가 이론 강의 그리고 뭐 실전 문제,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요거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적중 못했고요. 요 부분은 적중입니다. 자, 그리고 요 기본권 문제도 그동안에 요거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법 문제로 볼 수도 있고요. 기본권 옛날에 나오다가 최근엔 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두 가지.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 그래서 제가 정부 형태와 선거제도를 솔직히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실전 모의고사도 많았고요. 왜냐? 늘 그 두 문제는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마치 뒤통수를 그냥 탁 노리고 뒤통수 친 것처럼 마치 우리를 그냥 매로 이러는 것처럼 늘 나오던 정부 형태 선거제도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거를 냈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자. 제가 2025학년도 정치 문제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메론 좋아. 나도 메론이다. 적중시켜버리겠다. 제가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역시 사회문화와 비슷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문제가 이제 나오니까 그거 알아두자. 자, 수능이라든지 평가, 모의고사, 임용기출. 역시나 교과서를 막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자, 교과서는 지금 과목은 정치와 법이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보다는 그냥 수능, 평가, 모의고사 정도. 그러니까 연합 학력 평가 이것도 필요 없고요. 뭐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할 필요 없고요. 왜? 충분합니다. 수능 1년에 한 번, 평가 모의고사 6월, 9월 1년에 두 번이잖아요. 요거 3개잖아요. 요거 한 몇 개 년도에 우리 여기 나오는 거 정부 형태라든지 또 뭐 기본권 관련 문제라든지 그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문제라든지 또 국제기관, 그러니까 국제기구에 그거 나오죠.
총회하고 안전보장이사회하고 또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문제, 요거 수능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평가 모의고사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문제만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셋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강요라는 표현은 죄송하고요. 정말 강하게 권유합니다. 정치학은, 특히나 정치학은요, 너무 이 내용이 많아요. 정치학은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학 개론이라고 하는 것도 속지 마세요. 정치학 개론서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 책 제목은 정치학 개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들 중에서, 최근의 교수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돌아가셨거나 지금 교수님들 중에서는요, 그냥 옛날에 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그러니까 뭐 막스 베버처럼 이렇게 다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부분으로 쪼개져서 배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제정치만 전공을 하셔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거나 또는 대학에서 그 부분만 강의하시거나 또는 비교정치 강의하시거나 정치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뭐 이론 강의하시거나 지금은요 교수님들이 이렇게 다 나뉘어져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정치학 개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과목을 뭐 개설하는 책을 쓰시잖아요. 근데 그 책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짜깁기고 자기가 전공한 부분은 내용이 좀 이게 두툼하고 아주 뭐 좋다기보다는 내용이 좀 적절한데 나머지는 그냥 구색 맞추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학은요 개론서를 통독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요 그냥 제가 읽을 만한 거 다 읽어서 제가 책으로 이렇게 만든 그거를 가지고 도움을 받기를 정말 강하게 권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냥 정치 공부는 끝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거는 너무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정치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힘은 힘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그 세 문제인데 어디서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선거제도 정부 형태 안 나왔지만 다시 나올 수 있고요. 정치사상의 사회계약론, 홉스, 로크, 루소가 동시에 나올지 셋 중에 하나가 나올지 오랜만에 마키아벨리 나올지 더 오랜만에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나올지 또는 국제정치에서 또 최근에 국제정치 나올지 늘 나오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나올지 어디서 나올지를 지금 너무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다른 세 문제 나오는데 이걸 혼자서 막 개론서를 펼쳐놓고 막 공부하는 것은 비축. 제가 할게요, 제가. 자, 이상으로 중등 임용시험 일반사회 관련되는 총론 내용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 과목 사회과 교육론 그리고 사회문화, 정치 최근의 출제 문제 그리고 또 수험 전략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박충신 교수님께서 법에 관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